저는 60대 주부입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며느리가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며느리가 갑자기 요양원 봉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매주 토요일마다 근처 요양원에 봉사 다녀올게요. 처음엔 정말 기특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봉사를 간다는데 옷차림이 너무 화려했거든요. 토요일 아침이면 며느리는 꼬박꼬박 6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간단히 세수만 하고 나오던 아이가 말이에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1시간씩 화장을 했어요. 아이라인도 그어주고 립스틱도 바르고 심지어 속눈썹까지 올려주더라고요. 얘야, 요양원에 그렇게 꾸미고 가야 하나? 아, 네. 할머니들이 젊은 사람 보면 좋아하시잖아요. 깔끔하게 해야죠.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편한 바지에 티셔츠만 입고 다니던 아이가 봉사 간다는 날에는 꼭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것도 몸매가 잘 드러나는 한 달 전쯤이었어요. 며느리가 봉사 다녀온다고 나가는데 현관에서 향수 냄새가 확 풍기더라고요. 이 냄새는 뭐지? 며느리 방에서 나는 은은한 꽃향기. 평소에는 향수를 거의 안 뿌리던 아이가 말이에요. 그날 밤 아들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아들아, 요양원 봉사하러 갈 때도 향수를 뿌려야 하나?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며느리가 요새 봉사 갈 때마다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그러더라고. 아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며느리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의심은 더 커져갔어요. 특히 며느리가 봉사 다녀온 뒤의 표정이 너무 밝았거든요. 평소에는 집에서 별로 웃지도 않던 아이가 토요일 봉사 다녀온 날에만은 콧노래를 부르며 다니더라고요. 오늘 봉사 어땠어? 네, 좋았어요. 할머니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어떤 할머니들이 있었는지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며느리야, 요양원 이름이 뭐지? 엄마도 한번 봉사해볼까 해서. 그러자 며느리가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거기는 봉사자가 많아서 추가 모집 안 해요. 뭔가 이상했어요. 봉사자가 많다는 말도 이상하고 대답하는 투도 어색했고 결국 참을 수 없어서 며느리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날도 며느리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더니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연한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더 진하게 했어요. 어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며느리가 나간 지 10분 후, 저도 슬그머니 나왔어요.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싶기도 하고, 며느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342번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그 버스는 요양원이 있는 방향과 반대였어요. 저도 급하게 뒤따라 탔습니다. 며느리는 창가에 앉아서 뭔가 설레는 듯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내렸어요. 저도 몇 정거장 뒤에서 내려서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며느리는 익숙한 듯 골목길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조그만 빌라 앞에서 멈췄어요. 며느리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자 문이
열리면서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남자 품에는 3에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본 건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품에 안는 모습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예쁜이, 이모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 웃음, 제가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웃음이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남자도 며느리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지우가 아침부터 이모 언제 오냐고 그렇게 기다렸어. 정말. 우리 지우가. 며느리는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빙글빙글 돌렸어요.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좋아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머리가 하얘졌지만 그래도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근처 슈퍼에 들어가서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저기 빌라에 사는 남자분,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 김 씨요. 혼자 아이 키우는 싱글대디예요. 아내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참 안 됐어요. 그럼 토요일마다 오는 여자는? 아, 그분요? 아이 봐주러 오는 분 같던데. 보육교사나 베이비시터 아닌가요? 아이랑 정말 잘 놀아주더라고요. 베이비시터. 그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기다렸어요. 며느리가 언제 들어올지. 오후 6시쯤 되어서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봉사 잘하고 왔니? 네. 오늘도 할머니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거짓말, 완벽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어요. 며느리야, 앉아보자. 네. 무슨 일이세요? 내가 요양원 봉사를 정말로 다니고 있는 거니?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 오늘 너 따라갔어. 다 봤다. 며느리는 그제야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남자는 누구야? 그 아이는 또 뭐고? 며느리는 한참을 울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분은 제 대학교 선배예요. 첫사랑이었고, 첫사랑.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때쯤 그분도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럼 지금은 뭐냐? 바람을 피우는 거냐? 아니에요. 그분 부인은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이 하나를 남겨두고 며느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6개월 전쯤 우연히 마트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아이 손을 잡고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안부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해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며느리는 눈물을 더 많이 흘렸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를 보니까 제 아이 같더라고요.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게 다냐? 정말로?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 집에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 말이 저한테는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혔어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남편도 착하고 어머니도 나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며느리는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저는 한 번도 정말로 웃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모든 걸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사실이다.
내 와이프가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 아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럼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심각해. 마음이 이미 떠났어. 아들이 며느리와 마주 앉았어요. 엄마한테 들었어. 사실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것도.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그럼 왜 그런 거야? 사랑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집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결국 둘은 이혼하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짐을 싸면서 저한테 와서 절을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진짜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어요. 지금 며느리는 그 남자와 재혼해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가끔 마트에서 셋이 함께 다니는 모습을 봐요. 며느리는 정말로 행복해 보여요. 제가 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 환한 웃음으로 웃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아직 상처가 깊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결혼이란 게 사랑 없이는 정말 힘든 거구나. 새삼 느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